자, 이번 시간 이제 그 453쪽이에요. 453쪽의 그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한번 들어갑시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군사 정변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가 주도 하에 그 탱크를 밀고 서울로 들어온 군사 정변을 조금 봅시다. 자, 이공화국의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 사회혼란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정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배경 군 내부의 정군 운동 실패. 그래서 군사적 정변을 모의했다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군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발발 박정희를 중심으로 일부 군인이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했고요. 그것이 이제 그 아래에서 보시면 장면 내각 붕괴, 지방의회 해산 이렇게 되는 것인데 실판에서 잠깐 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어찌 되었건 51년 5월 16일 날 군사정변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군사정변이 그 성공하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이제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합니다.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국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헌법적 통치기구였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이들이 그 군사정부에서 입법기관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자, 5월 16일 날 새벽에 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5월 16일 날 아침에 라디오 첫 방송에서 딱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군사 정권이 이제 들어섰다. 그러면서 그 혁명 공약을 내세우거든요. 혁명 공약 하면서 이제 첫 번째 이러면서 이제 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니까 탱크가 있고 군인들이 있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군사정변이에요. 1961년 5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 공약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사회 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에 군인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정치가 썩어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권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국토 통일입니다. 국토 통일인데 어떻게 통일한다? 이 반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진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격해서 북을 정벌하는 것이다. 요렇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정치가 안정이 되면 민정 이양하겠다라는 거죠. 민관의 정치를 이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이것이 이제 혁명 공약입니다. 이게 5월 16일 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들은 군정을 실시해요. 군정이라고 하면 군이 정치를 하는 거죠. 군정의 실시가 들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즉각적으로 헌법은 정지되는 것이다. 그래서 헌정 정지를 시켜요. 즉각적으로 헌정이 정치 중단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헌법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국가정보부도 만들어요. 중앙정보부.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가 많은 일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이제 군정을 실시하고 즉각 헌정이 중단된 상태에서 군부의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지요. 군사정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군부의 정책 몇 가지만 이제 좀 살펴봐 보자라는 거죠. 자, 군부는 61년 5월 달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61년 5월부터 63년 12월까지 이때 이제 63년 12월이라고 하면 3공화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이상하죠? 민정이양한다고 해놓고 민정이양을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이제 정치활동 정화법을 시행하는데요. 정치활동 정화법 이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그 이공화국은 잠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공화국 때 있었던 그 정치 깡패들이 살아있단 말이죠. 이들이 정권을 유린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래서 정치활동 정화법을 만들어 놓고 정치 깡패를 싹 다 소탕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정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사형 집행을 해버리는 것이 정치활동 정화법. 그래서 62년에 시작을 하죠. 62년 3월 달에 정화법을 제정을 해서 정치 깡패를 소탕하고 부정축제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돈을 쌓은 사람들 이들 처벌하고요. 자, 그리고 언론은 탄압합니다. 얘들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언론은 안 돼. 우리 검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모든 정치 활동은 금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 이들이 왜 내려왔어요? 정치 개혁 때문에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중단시키는 데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자, 이 이공화국에서 잘했던 게 있는데 추진을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들이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진력 하나는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군사정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추진하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리고 잘했으면서도 못했었던 것이 있는데 이 농어촌에 대해서 부채를 탐감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빚이 있어요. 농촌과 어촌에는 빚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빚을 그냥 빵원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도시에 살고 있었거나 아니면 농촌, 어촌이 아닌데 빚이 있는 사람은 이건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아무튼 농촌, 어촌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희소식이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데요. 자, 이제 헌법을 개정해 보자라는 거죠. 헌법을 즉각 헌정을 중단했지만 이제 헌법을 개정했다는 것은 조금 슬슬 냄새가 좀 난다라는 거죠. 62년 12월 달에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을 고칩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그 내각 책임제잖아요. 이공화국. 그렇죠? 그리고 국회가 뭐 이렇게 많아. 그래서 단원제 국회로 고치는 거죠. 자, 그리고 1963년에 그 이 바뀐 헌법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이 1963년 박정희예요. 그래서 박정희가 후보로 나가고요. 이 박정희가 당선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3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자, 책을 한번 볼까요? 자, 453쪽이요. 양과로 일본의 5.16 군사정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군정이 실시됐죠.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일종의 국회라고요. 그렇죠? 입법기관. 그리고 안 적어놨네. 중앙정보부도 설치를 합니다. 중앙정보부는 자, 1962년 그렇죠? 중앙정부가 61년에 중앙정부가 만들어져요. 61년 6월 달에 만들어져요. 자, 디귿번 정치활동 정화법. 그래서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모두 금지시키고 그 정치했던 사람들 처벌하고 그렇죠? 리얼번 보시면 경제개혁 그래서 화폐개혁도 하는데 이 화폐개혁 같은 경우 우리가 경제편에서 조금 다룰 거예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력 하나는 최고였다라는 거죠. 자, 5차 개헌을 하니 헌법 개정 62년 12월 달에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국회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 당선합니까? 대통령 박정희가 당선이 되니 이제부터 그 양과로 2번에 있는 박정희 정부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수립은 언제예요? 민주공화당을 만들어서 이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박정희가 나오거든요. 자, 민주공화당 후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자, 동그라미 2번의 국정 목표는 뭡니까? 반공이에요. 반공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놀랬던 건 경제죠. 자, 이 경제는 그 당시에 이쪽에 보면 군부의 정책 대부분이 뭐예요? 경제. 그렇죠. 경제 발전. 이때 박정희가 엄청 놀라는 거예요.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당시에 우리 그 GNP 그렇죠.
그것이 그 아프리카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완전히 거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개발을 해야 된다,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에 제일 주의를 내세워요. 자, 동그라미 3번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있습니다. 자, 한일 국교 정상화. 지금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끝난 상황인데 그 전쟁이 끝났는데도 일본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 박정희 정부는요.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서 이 미국의 원조 요청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미국에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뭐가 있는데 자, 미국에서 니들이 우리하고 친한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하고 니들이 단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면 그럼 우리도 니들 도와주는데 일본 눈치도 안 보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이제 미국의 권유가 있었고 자, 그래서 기억번 볼게요. 배경.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시작한 거죠. 한미일 안보 체제 강화를 위해서 미국이 또 요구하기도 했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 니은번이죠. 구성, 기본 조약 플러스 4개 부속 조약인데 자, 여기에서 받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자, 무상 3억 달러. 자, 무상 3억 불을 받아왔고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 상한 차관 1억 달러.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데 유상 3억 달러를 받기로 했어요. 이야, 좋지요. 그런데 이 한일 국교 정상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아래 디귿번이에요. 전개. 김종필 오이라 비밀회담입니다. 당시에 김종필은 그 박정희의 처의 조카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족보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조카 사이다라는 거. 김종필. 이 김종필을 그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 장이었는데 이 김종필을 이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수상 오이라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김종필과 일본의 수상 오히라가 만나요. 자, 이 둘이 만나서 한 번 만난 게 아니고 계속 만나거든요. 여러 번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이 김종필이 이 오이라와 쓴 이 메모가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김종필 오이라 메모. 그래서 어떻게 메모가 됐냐면 여기는 이제 안 나왔네. 자, 메모가 어떻게 됐냐면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일본에게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야, 니들 아직도 우리가 왜 니들하고 무시하는 줄 알아? 라는 거죠. 왜 그러는데 자, 아직도 니들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일본 애들이 얘기해요. 니들이 승전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니들 승전국도 아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니들한테 잘못한 건 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뭐 그 손해배상 이건 좀 이상하잖아. 니네가 승전국도 아닌데 손해배상은 줄 수가 없지.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둘이 합의 본 건데 자, 이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건 합의를 봤는데 이 명분이 기가 막히죠. 독립 축하금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독립을 축하한다라는 독립 축하금의 명목으로 우리가 유상 3억 달러, 무상 3억 달러를 니들 나라에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인데 이것은 1965년에 있었어요.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유출이 된 것이 1년 전이야. 그래서 1964년에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 6.3 항쟁 지금은 이제 6.3 함정이 아니고 6.3 시위라고 하는데 자, 이 학생들이요. 이 내용을 보고 굴욕적인 굴욕회담이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하에 일본 애들한테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요? 자,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서로 싸웠어요. 근데 A가 B라는 학생을 제껴버렸어요. 그래서 B가 식물인간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B가 떴어요. 눈을 떠가지고 퇴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가 와서 퇴원 축하해 이런 거랑 뭐가 틀려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러니까 이런 그 조항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6월 3일 날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안 된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났던 것이 6.3 시위예요. 자, 그 453쪽에 이 디귿번의 전개에서 두 번째 6.3 시위 나오죠. 1964년 학생과 시민들은 굴욕적 대외교라고 반대를 해요. 그런데 지금 박정희 정부에서는 그 뒤에서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이 돈을 받아올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그 아래서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죠. 그리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5년에 체결하는 것이 한일 국교 정상화다라는 거죠. 자, 한일 협정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는 전혀 없었죠. 어디가 있습니까? 뭐 독립축하금이라는데 사과 반성도 없죠. 지금도 그렇고. 자, 독립축하금 형식으로 배상을 마무리하니까 요것에 이제 흥분한 학생들이 난리가 난 것이고 약탈 문화재 반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는 돈이 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겠죠. 자, 세 번째 군대 위안부와 강제징용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 문제 이런 것도 엄청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들이 지금도 난리 피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화딱지가 나죠. 위안부 그렇죠? 그래서 군대 위안부? 그게 군대 위안부의 성노예지? 그리고 조직적으로 동원을 했으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우리가 이 할머니들을 안아야죠. 그렇죠? 자, 아직도 일본은 그거에 대한 사과를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관계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제일동포의 정당한 법적 지위 및 대우에 대한 배상 문제가 소홀했다. 그 동그라미 4번에 베트남 파병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만 써놓을게요. 자, 외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서독에 광부와 관호사를 파견합니다. 이것도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이고 1963년에 광부와 간호사를 서독에 파견하는데요. 당시에 3천만 달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받아왔다라는 것이 이 서독의 광부 그리고 간호사 파견. 시험 많이 나와요. 체크 잘 해두시고요. 자,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보냅니다. 자, 베트남 파병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1964년부터 1964년부터 보내요. 어떤 책들은 이제 1965년부터 보낸다고 하는데 일단 1964년부터가 원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1964년에 비전투 부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65년부터 전투 부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65년이냐 4년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는 안 내겠죠. 아무튼 64년에 비전투, 그리고 65년에 전투 부대 이렇게 보내서 그 한 5만 명 정도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베트남 파병인데 자, 이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북베트남, 남베트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싸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공산당, 그렇죠? 베트남 공산당이 있었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제 이때 미국이 월남에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참전을 하는데 이 베트남들이 원체 잘 싸워. 그러니까 그 싸움이 안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니들 도와줬는데 니들도 이제 우리 편이 돼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이때 박정희 정부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조건을 제시하죠.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브라운 각서인데요. 자,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돼요. 1966년에 브라운 각서인데 이 내용 또 시험에 나오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자.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우리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를 파병을 하니까 군대가 모질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국인의 안전을 미국에서 보장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인의 안전도 보장해주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경제 발전하는 거, 니들이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돈도 필요하고 한국의 현대화도 돈도 필요하잖아. 그래서 미리 당겨줄게라는 선행, 이런 거, 그래서 선행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것이 이제 브라운 각서예요. 이게 이제 핵심 골자입니다. 그래서 자 453쪽, 자 니은번에 브라운 각서 보시면 파병의 대가로 미국은 한국에 현대화된 군 장비를 제공하고요. 기술 원조 그리고 차관도 빌려주기로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도 약속을 하는 거죠. 자 454쪽 볼게요. 자 베트남 정책 특수, 그래서 일종의 그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외화도 여러 가지 벌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문제점도 많아요. 고엽제 후유증이 있었고 라이터에 의한 문제 등 전쟁 후유증도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소파를 체결합니다. 1967년에 우리가 이제 그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거기에 대한 답례로 이제 소파를 체결하는 거예요. 한미 행정 협정, 한미 군사 행정 협정이죠. 그래서 미군에 관한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이에요. 그래서 불평등 조약인데 이 소파가 문제가 좀 되지요. 그래서 이 훈련 중에 있었던 일들은 한국에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이 골자인데, 요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하고 또 체결을 했어요. 소파 체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우위에 있는 나라에 가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소파는 조금 불평등 아니냐 이런 내용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6차 개헌인데 3선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 6차 개헌을 조금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6차 개헌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69년 10월 달에 10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3선 개헌이에요. 3선 개헌이 뭐냐면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잖아요. 이승만은 했는데요. 그때는 4.4.5 개헌에서 뭐라고 했어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거 체크하셔야지.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이니까 이승만만 해당되는 것이고 아직 이 3선에 대한 내용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야죠. 그래서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3선 제한은 없어지고, 그리고 대통령도 직선제. 자, 그리고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이 국무위원도 겸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 요건이 강화되는 것이 이 삼선 개헌이에요. 자, 아무튼 이 삼선 개헌이 69년 10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날치기 통과예요. 그래서 새벽에 열어요. 이 내용을 딱 보면 야당에서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새벽에 딱 열어요. 여당 의원만 딱 들어가서 새벽에 딱 열고 문을 딱 닫아 새벽 2시에 딱 닫고, 그리고 한 10분 만에 투표해서요. 개표하고, 그리고 총 이루어지는 게 20분도 안 걸려. 20분도 안 걸려가지고 이 헌법 개헌을 통과시켰습니다. 땅땅땅 그러고 딱 끝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6차 개헌이고요. 이때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요.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요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삼선 개헌입니다. 그래서 1971년 자 4월 달에 제 7대 대통령 박정희가 또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1년에 7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또 보자라는 건데, 거기에서 보면 454쪽에 동그라미 6번 6차 기원이죠. 삼성기원. 그래서 대통령 연임 허용이 됐던 것이고요. 7대 대통령에서 박정희가 당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암울한 얘기를 좀 해야죠. 유신 체제로 들어갑니다. 자, 유신 체제는 72년부터 79년까지예요. 이때를 4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럼 이 앞에까지가 3공화국이에요. 자, 이 동그라미 1번 배경
외적으로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해요. 자, 닉슨 독트린인데 그 날개에서 한번 볼까요? 닉슨 독트린.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이게 무슨 얘기? 지금 국제 여론이 너무 안 좋아. 미국은 전쟁만 좋아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한 발 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는 전쟁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좀 우호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 냉전 체제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냉전 체제 완화를 대표적으로 탁 얘기할 때 닉슨 독트린을 얘기합니다. 자, 니은번 대내 미군 감축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 완화로 반공 정책이 난관에 가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와주는데 미국에서 냉전 체제 완화되니까 우리는 반공을 하는데 조금 약해졌다 이런 얘기죠. 경제 침체에 따른 국민 불만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자, 이것은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죠. 유신 체제 어떻게 가느냐. 자, 1968년에 이제 이전으로 가버렸네요. 1968년 1월 달에 우리가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신조 사건. 그래서 김신조 사건이 터집니다. 이 김신조는요, 그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이란 말이에요. 무장공비. 그런데 이 김신조가 넘어왔는데요. 이 넘어와서 그 청와대 뒷산에서 잡혀요. 잡히는데 이 33명이 넘어오는데 싹 다 죽고요. 김신조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죠. 그래서 기자들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넘어왔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탁 얘기하는 것이 내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국민들이 충격의 도가니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이 6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이 북한 놈들 역시 안 된다. 북한 놈들 진짜 상대를 할 수 없는 애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그 10월 달에 뭘 하지요? 삼성개헌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개헌이 통과가 되고 그리고 그 국민투표에 붙였죠. 그래서 이것도 통과가 되는 거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애들이 우리가 이제 반공, 국민들도 반공 맞다. 북한 애들은 뒤를 보이면 칼을 꼽는 애들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가 강하니까 박정희를 한 번 더 시켜주자. 이렇게 되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돼요. 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요. 자, 그리고 1972년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4 남북공동선언이에요. 남북공동성명. 당시 정보부장 이우락은 그 북한에 갔다 옵니다. 북한에 갔다 와서 72년 7월 4일 날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그 TV 전파를 타는데 딱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박정희래. 내가 북한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 북한에 갔다 왔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북한에 갔다 왔는데 살아 돌아왔어요. 무섭다. 그렇죠? 근데 돌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에 간 이유는 뭐였냐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통일까지 얘기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우락 부장은 얘기해요. 자,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평화통일. 그렇죠? 이것은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454쪽 디귿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72년 밀사 교환을 통해서 남북에서 동시에 발표하죠. 자주통일 그리고 평화통일 그리고 민족적 대단결 이 3원칙을 발표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죠. 그래서 자주통일, 평화통일 그리고 민족 대단결을 얘기해요. 이것은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자주, 평화, 자주통일 쭉 내려가다 그 평화통일 쭉 내려가다 민족적 대단결에 의해서 통일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빡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북한도 동시에 성명을 발표해요. 탁. 그러니까 이게 충격이죠. 와, 통일이 되겠구나. 역시 박정희, 역시 군사 정권이 그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했다.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이때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비상계엄은 내용이 이래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아시겠죠? 이제 통일이 목전에 왔습니다라는 거죠. 통일이 목전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일을 가지고 북한을 욕한다거나 막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될 그 단계에 왔다라는 거죠. 통일을 하게 되는데 사회 질서가 엉망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요? 무엇을요? 자, 1972년 지금 1972년 7월 4일 있잖아요. 그렇죠? 1972년 10월 달에 여러분 요 헌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신 헌법을 들고 나옵니다. 자, 헌법을 가지고 우리가 이 단계에서 그 통일을 하려고 봤더니 우리나라 헌법 가지고 이런 원칙의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헌법을 가지고 왔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이름하여 유신헌법을 선포를 해요. 자, 이 유신헌법의 내용은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책에서 다 공부를 하실 거고, 자, 이때 11월 달에 국민투표로 이것을 확정을 지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투표로 확정을 지어줬어요. 그렇지, 이런 헌법이 필요해.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바뀐 헌법에 따라서 이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것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대통령 간선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되었죠. 그래서 제8대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선출이 되는 것이고, 조금 이따 또 9대 대통령도 선출이 되는 것이 박정희입니다. 자, 한번 자세한 것도 책으로, 자, 454쪽 책으로 가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10월 유신이죠. 자, 여기 어디? 10월 유신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유신헌법을 발표를 했다. 자, 기억번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10월 17일 날 유신을 선포하고요. 자, 니은번 비상기업령 선포. 그래서 국회도 해산시켜요. 국회 필요 없다. 시끄럽다. 자, 디귿번 비상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공고하는데 역시 국민투표로 확정을 지어버렸어요. 자, 리을번 통일주체국민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72년 12월 달에 설치를 해요. 자, 어디에다 쓸까? 아, 여기에다 쓸게요. 아, 참, 여기에다 안 썼어. 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자, 요것을 설치하는데 요것은 무엇이냐면 이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 국회입니다. 자,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를 해놓고 여기에서 바뀐 헌법으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네. 여기에다 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봐보자라는 거죠. 자,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통일주체회의에서 선출하니까 대통령은 선출된 거고 임기는 6년입니다. 체크해서요. 6년제 대통령은 유신헌법 박정희 대통령밖에 없다라는 거. 자, 니은번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그래서 이 중임 제한 이런 거 없죠. 아예 이걸 빼버리니까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이 간선제잖아요. 거기서 뽑으면 그만이에요. 자, 그리고 디귿번 대통령의 권한 강화죠. 그래서 긴급조치권, 긴급조치를 선포를 하면 이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국민생활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던 건데 아무튼 긴급조치권이 유신헌법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국회 예산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도 부여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몇 개 써놓을까요? 법관의 인사권도 대통령에게 부여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대법원장 임명권도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정치활동 금지 당연한 거겠죠. 자, 동그라미 4번 유신체제 반대운동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뭐가? 박정희 정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뭐 하겠다? 독재를 하겠다. 그리고 평생 동안 독재하겠다.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동그라미 4번에서 유신체제 반대운동 이 전개가 되는데요. 기억번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습니다. 1973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는 의원이고,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그 일본으로 넘어가요.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해지고 있다라고 계속 비판해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제정신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일본 언론에다 막 퍼뜨려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박정희 정부는 김대중 김대중 저 사람을 잡아와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앙정보부 요인을 파견을 하는데 일본에서 그 잡아서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가지고 그 이동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배로 이동하는데 배 이동하면서 김대중 씨를 바다에 수장시키려다가 이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거 봐라 얘들이 지금 본 모습을 보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더욱더 반대 운동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자, 다음번 민청학년 사건인데요. 1974년에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이것을 줄여서 민청학연 연자가 면으로 그렇죠. 그래서 민청한연 사건이 있었다라는 180명을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운동을 탄압하겠다는 거지 학생이 공문할 것이 무슨 데모야 그러면서 밀어버리는 거지. 디귿번 긴급조치를 선포합니다. 1974년 유신체제를 반대해 니들이 긴급조치 선포 그러면서 이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455쪽입니다. 디귿번 3.1 민주구국선언인데요. 1976년이에요. 이것은 이 명동성당에서 긴급조치를 철폐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성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 목사, 교수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 3.1 민주구국선언을 했었고요. 그 디귿번에 보시면 인혁당 재건이 사건입니다. 내란 혐의로 사형 선고를 그렇죠? 그래서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어요. 뭔가 석연치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5번에 유신체제가 붕괴되는데요.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돼요. 자, 유신체제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어떻게 붕괴가 되느냐. 자, 지금 1972년 유신헌법이 선포가 되고요. 유신체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단선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유신 반대 운동이 크게 치달으면서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자, 기억번 배경 국제 여론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국이 좀 이상해 독재로 가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그 두 번째 거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 당연한 거죠.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금 국민 생활 통제하고 기본권 통제하는데 이것이 나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1978년에 제2차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자, 이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 이것도 못 잡고 유가가 그냥 확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것도 못 잡고 이게 지금 우리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우리 힘들겠다 그러면서 막 물가가 막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민심이 너무 안 좋아졌다라는 건데 결정적인 것이 이겁니다. 1979년에 YH 무역노동운동이며 무역회사 에서 이 일이 벌어져요. 자, 1979년 YH 무역 사건인데 자, 이 무역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 섬유 회사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공들이 많이 그 근무를 하는 데인데 이 여공이라고 하면 그 여자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죠. 자, 여공들이 그 회사에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이 YH 무역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갔더니 편말이 붙어 있어. 자, 우리 회사는 지금 부도가 났으니 이 폐업 처분했으니 여러분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써 있어.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날벼락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있었어요. 자, YH 무역회사에서 회장이 돈놀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덜이 나가지고 폐업이 돼버린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여공들 대부분이 임금이 밀려 있었어. 그러니까 좋다 이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일자리는 누가 보장하냐 뭐 이런 것은 둘째치고라도 그래 그러면 밀린 임금이라도 줘라. 그래야 우리가 집에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으쌰으쌰가 들어간 거예요. 자, 으쌰으쌰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누가 진압을 하겠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진압을 하는 거죠. 경찰들이 와서 진압을 하는데 살벌하게 해요.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막 여성들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폭력 진압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웅들이 일단 도망가야겠죠. 그렇죠? 도망가자.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다. 지금 봐라. 이 정부에서 하는 짓거리를 봐라. 이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신민당사로 찾아가요. 당시의 신민당은 제1야당이었어요. 그래서 신민당사로 찾아가서 이 신민당에서 점거해서 농성을 벌여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힘없는 근로자들 아닙니까? 근로자들인데 정부에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데 누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야당인 이 신민당 니들이 국회의원이면 우리 그 권리를 대변해 줘야 될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들 나무라라 하면 되겠냐? 우리 임금 돌려달라 이렇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그 신민당사에서 난리 나니까 신민당 당원들이 내려서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막 그런데 시끄럽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정부에서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신민당 보니까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데모하고 있네. 싹 다 잡아들여 그러면서 폭력 진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신민당사에 들어가서 이 난리가 났던 것이 이 YH 무역회사 지금은 이제 무역노동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신민당사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신민당 총재 김영삼 당시의 신민당 총재였어요. YS가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봐라, 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여공들 이런 문제에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정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해버린 거야. 근데 이 모습을 이 박정희 대통령이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만. 이 사람이 뭐야? 이 사람이 지금 총재야? 이런 사람이 무슨 총재야? 그러면서 뭐예요? 국회 해산권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김영삼 잘라버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난리가 났죠. 김영삼 총재 당시에 텃밭인 마산, 부산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국회에서 하루아침에 이런 우리 선생님을 건드렸어 이렇게 되면서 1979년 10월 달에 부산과 마산에서 못 참겠다 그러면서 들고 일어나니 이것이 부산과 마산의 항쟁, 이른바 부마 항쟁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부마 항쟁은 이 규모는 말도 못합니다. 엄청나게 커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박정희 대통령 이건 뭐야? 또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론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리에 빠졌죠. 그래서 자,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라고 하면서 10월 26일 날 술을 한잔 하러 간 사이에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른바 11.6 사태가 터졌죠.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서거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차례 그 격동이 몰아붙이는 거죠. 자, 볼게요. 455쪽. 유신체제 붕괴죠. 동그라미 5번에 그쪽 내려가시면 니은번에 전개. 그래서 YH 무역 사건이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김영삼 신민당 총재 국회에서 제명을 당합니다. 자, 부마항쟁이 일어나죠. 김영삼의 정치 텃밭인 부산과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을 부마항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11.6 사태, 결국에 박정희 대통령은 서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아래에서 보면 이제 신군부가 등장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하느냐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11.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유고됐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비워버렸단 말이죠. 공석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해요. 자, 계엄 선포가 됐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죠. 대통령이 지금 자리가 비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최규하 이제 그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규하가 대통령을 권한대행하고요. 이때 이제 집권을 시작하는데 이때 이 그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지. 어디에서 뽑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잖아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누구를 뽑습니까? 최규하를 그대로 선출해버립니다. 당신이 대통령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돼요.
자, 이것은 1979년 12월 달 79년 12월 6일 날 이렇게 대통령을 뽑아버렸습니다. 자, 이때 사적으로 보면 그 박정희가 이뻐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전두환이에요. 이 전두환이 이때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를 일으키죠. 역시 군사정변을 일으켜요. 그 박정희의 모습과 똑같이 그래서 1979년 12.12 사태를 일으킵니다. 이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다시 이제 집권을 하려고 보니까 이때 12.12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신군부라고 해요. 예전에 군사정부 있죠. 이 군사정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부가 들어왔다. 이른바 신군부인데 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을 하고요. 최규하를 이렇게 포섭을 해가지고 정권을 유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신군부 물러가라라는 시위들이 연일 계속되니 이것이 이제 서울의 봄입니다. 언제까지 되냐면 1980년 5월 달까지. 그래서 이때 서울역 시위가 절정에 있었어요. 서울역 시위가 절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79년 12월부터 1980년 5월 달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못 참겠다. 니들이 지금 군인들 지금 장난하냐? 군부가 무너지니까 새로운 군부가 들어와?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신군부 퇴진하라. 이런 연일 시위가 계속됩니다. 자, 그래서 신군부에서는 계엄령을 확대하죠.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해요. 자,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이 시위가 가속되었던 확대되고 커졌던 곳이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인데 이 광주를 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해버리죠. 이것을 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5월 18일. 자, 5월 18일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에서 신군부 퇴진하라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 뭘로 몰아버려요? 무장공비 세력이 침투했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광주 시민들 대량 학살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그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에요. 이게 언제요? 1980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책으로 한번 볼까요? 자, 455쪽 있죠? 양괄호 1번 신군부의 등장과 민주주의 운동이에요. 동그라미 1번 12.12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배경 12.6 사태로 계엄이 선포되고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당시는 대통령이 간선제였으니까 선출하는 것이고 니은 전기에 보시면 전두환 노태우 등이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해요. 이것이 12.12 사태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인데요. 1980년 배경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자, 장소는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고 디귿번 전개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계엄을 철폐해라. 계엄 철폐. 김대중 선생님을 석방해라. 김대중 석방. 그리고 신군부 니들이 뭔데 정권을 장악했냐. 퇴진하라. 이런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때 이 공수부대를 투입하죠. 공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민들이 시위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쏴버리고요. 당시는 진짜 말도 못했어요. 그 군인들이요. 일반 시민들 잡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참 감이 안 오실 건데 엄청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을 발로 그냥 걷어차고 막 하여튼 그랬어요. 자, 시민군을 조직했습니다. 시민군이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들 폭도다. 이 폭도 우리가 왜 폭도냐 그러면서 오히려 니들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군이 조직이 되고 시민들이 우리 안위를 지키자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시민군은 자발적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우리가 해제할 테니까 정부하고 협상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엄군은 어떻게 합니까? 진압을 하죠.
피를 흘리면서 유혈 진압을 하는 것. 자, 456쪽으로 갈게요. 자, 동그라미 4번 의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기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전두환 정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전두환 씨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느냐? 자, 수립을 볼게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처음 듣죠?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름하여 국보위를 만드는데요. 이 국보위는 예전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있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980년 5월 31일 날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국보위를 만들어요. 자, 국보위를 만들고 이제 1980년 8월 달에 전두환 대통령을 뽑아요.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선출하는 거예요. 그냥 뽑으면 되잖아요. 간선제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80년 10월 달에 개헌을 합니다. 자, 이 개헌은 8차 개헌이에요. 그 8차까지 왔어. 그렇죠? 자, 8차 개헌을 하는데요. 대통령 한 번만 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은 7년 단임으로. 자, 그리고 간선제예요. 간선제로 고쳐버립니다. 그래서 니들이 지금 말이 많은데 대통령 7년. 그래서 나는 대통령 딱 한 번만 할게. 그럼 됐지. 그리고 간선제로 뽑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8차 개헌. 자, 그리고 81년에 81년 1월 달에 민주정의당을 조직을 해요. 자, 민주정의당을 창당을 하고요. 여기에 총재로 전두환이 이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것이고, 81년 바로 2월 달에 전두환이 다시 개정된 헌법, 그렇죠? 개헌된 헌법으로 대통령으로 뽑히게 되니 이것이 전두환 대통령 선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이제 5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5공화국. 자, 기억번 볼게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죠. 정권을 장악했어요. 자, 특징 입법,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초법적 기구가 뭐예요? 국가보위. 이게 통일주체국민회의. 이거 똑같다니까. 그렇죠? 정책을 볼게요. 언론 통폐합을 시켜요. 언론 말이 많아. 통폐합해. 자, 졸업 정원제와 과외 금지 조칙을 내려요. 그래서 이제 과외는 못해요. 사교육은 불법이에요. 자, 삼청교육대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는 이 국가에 있는 불량배들을 소탕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 민간인이 마구잡이로 잡혀 들어갔던 것이 삼청교육대예요. 인권을 유린했지요. 자, 니은번 최규하가 퇴진됐죠. 그리고 전두환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뽑혀요. 8차 개헌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으로 바꾸고요.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자, 국정 목표 이제는 5공화국이 열린 거예요. 정의사회, 복지사회의 구현이 이들의 목표였대요. 자, 정책 강압책과 유화책이 있어요. 그래서 강압책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무조건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것들이 5.18로 정권을 잡았는데요. 뭐 그쵸? 유화정책이요. 자, 야간 통행금지 해제시키고요. 두발과 교복 자유화,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 그리고 프로스포츠 개막, 그리고 하나 더 써놓자. 민주화 인사도 복권시켜요. 이렇게 해서 그 민심을 좀 얻어보겠다. 이런 거죠. 민주화 인사도 복권시켰고요. 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나만 적어놓을게요. 3조 호황기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가면 3조 호황이에요. 저 유가, 저 금리, 저 달러. 자, 이 세 개가 이제 세 개가 다 낮다. 그래서 3조 호황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저한테 따져요. 이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경제 호황이 안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당시에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호황기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경제가 성장했는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이제 경제 논리로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국사는 국사고 그렇죠? 이론과 현실이 같습니까? 틀리지? 자, 3조 호황이에요. 그래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로 호황기를 누렸던 것이 1980년대 중후반. 그래서 당시에 세계 경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인데요. 1987년이죠. 6월 민주항쟁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배경 대통령 직선제 개원 요구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1987년 1월 달에요. 박종철 서울대생 학생이죠. 박종철 학생이 고문치사를 당합니다. 당시에 물고문으로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너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박종철 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고문당해서 죽은 걸 났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신문을 하는데 너가 그랬지? 그런 다음에 탁자를 탁 쳤어요. 탁 하고 쳤는데 저쪽에 있었던 박종철 학생이 억 하고 놀래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종철 학생의 사체를 부검해야 되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주는데 4월 달에 배를 싹 갈라 보니까 물이. 그러니까 이 물고문으로 죽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연세대 학생 최루탄 치사 사건이 있었는데 1987년 6월 9일이에요. 그러니까 60 민주항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6월 9일 날 쓰러져요. 그래서 후송을 갑니다. 그래서 식물인간 상태로 빠져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87년 7월 달에 사망해요. 7월 5일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연세대 이한열은 이 6월 민주항쟁에서 희생당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디귿번 4.13 호원 조치를 내려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민주항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1월 달부터 계속 얘기해요. 헌법을 고쳐라. 그래서 헌법 개정을 요구를 한단 말이죠. 이른바 개헌을 요구하는데 이 정부에서는요.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를 내려요. 자, 이것이 무엇이냐? 4월 13일 날 조치를 한 건데, 자, 우리는 정부 정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헌법을 수호할 필요를 느낀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뭐예요? 이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오니 그것이 6월 항쟁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60 국민대회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바보로 하냐 그러면서 60 항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기억번 민주헌법 진취 국민본부가 개최를 하는데 호원철폐, 호원철폐, 독재 타도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민주항쟁에서 쓰인 거죠. 자, 니은번 국민평화 대행진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참여를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렇죠? 자, 동그라미 3번 6.29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돼서 6월 10일 날 이 난리가 나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졌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6.29 선언입니다. 그래서 민정당, 당시에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가 지금 여기 뭐예요? 간선제잖아요. 그러니까 노태우가 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다 내정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왕정입니까? 내정이 돼 있게? 그런데 내정이 돼 있었어요. 이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나와서 호원 요구를 수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헌법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9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9차 개헌 여야 합의로 헌법이 개정됐으니 대통령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 5년 딱 한 번 끝이에요. 이것이 이제 9차 개헌입니다. 자, 양가로 4번에 이제 노태우 정부인데요. 수립. 야당의 분열로 여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되는데 나중에 이제 통합되면서 다시 여대가 돼요. 자, 국정 목표는 됐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457쪽이에요. 457쪽에 이 노태우 정부의 그 정책은 다 외우셔야 돼요. 기억번 서울올림픽 제24회입니다. 그래서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추진을 해서 성공리에 마쳤고요. 자, 그리고 북방 외교를 추진하는데 당시에 우리가
공산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하고 그 단교가 돼 있었던 상태인데 88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뭐 손에 손 잡고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회주의 국가와 체계를 국교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잖아. 우리가 단교가 됐었는데 소련과는 1990년 그리고 중국과는 1992년 이렇게 이제 국교를 수립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북방 외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제도 일부 실시를 하고요. 리얼번에 보시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991년 외우셔야 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외우세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하는데요. 이것도 같이 외워놓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1991년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공동 선언을 합니다. 근데 북한은 아직도 이것을 이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노태우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도 했어요. 자, 양가로 5번의 김영삼 정부예요. 동그라미 1번의 국정 목표 문민 정부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군사 정부가 이제 없어지고 최초의 문민 정부가 들어온 거예요. 자, 정책 기억번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당시 5.18 관련된 이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키자 그래서 구속시켜요. 그리고 총독부 건물도 철거합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 있죠? 요거 철거예요. 언제 하냐면 1995년에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개칭을 하는데요. 이것은 언제요? 1996년에 하지요.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자, 니은번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의무화 그리고 디귿번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95년에 있었고요. 금융실명제 93년에 있었어요. 자, OECD 가입을 했는데 1996년. 그래서 경제개발협력기구가 OECD예요. 자, 그리고 경제 2위기가 오죠. 1997년 IMF가 옵니다. 그렇죠? 자, 양과로 6번의 김대중 정부죠. 수립, 선거를 통한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이 교체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이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였다. 자, 2번의 국정 목표, 국민의 정부. 자, 동그라미 3번의 정책,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데요. 외환 위기 극복 언제예요? 2001년. 자, 그래서 외채를 상환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엇으로 상환합니까? 금모으기 운동으로 상환하죠. 금모으기 운동. 자, 햇볕 정책, 금강산 관광 1998년에 있었고 경의선도 2000년에 복원하고요. 개성공단 이것은 이제 2002년.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해요. 자, 우리나라 최초죠. 자, 동그라미 4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6.15 공동선언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계속 나오죠. 자, 7번 노무현 정부예요. 국정 목표 참여정부입니다.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정책이고요. 권위주의 청산 뭐 됐어요. 자, 3번을 보셔야 돼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데 2007년이죠. 그래서 14남북 공동선언이고 이것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한미 자유무역 협정. 자, 요것이 그 한미 FTA잖아요. 요것을 체결한 것이 노무현 정부예요. 그래서 2007년 4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그래서 4대강 사업도 했고 G20 정상회의도 했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요. 문제를 하나만 또 풀어볼까요? 자, 463쪽에 6번 문제 하나 보고 쉴게요. 463쪽에 6번. 자, 다음 1공화국에서 5공화국까지의 사건을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잘못 연결한 거예요. 자, 1번 제1공화국 발췌개헌을 단해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인데 발췌개헌은 52년에 있었죠. 이승만 정부 맞고요. 자, 2번 제2공화국은 장면 내각이죠. 자, 한일국교 정상화 A 1965년에 박정희 정부에서 했죠. 2번이 틀렸으니까 2번이 정답.
자, 삼공화국 삼성기원 언제요? 1969년 박정희 정부니까 삼공화국 맞고요. 자, 동그라미 4번에 5공화국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으니 이것이 언제예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기 써 있을 걸 6.29 선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공화국 전두환 정부 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6번에 2번이 틀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사까지 했고요.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그 이론의 마지막 편을 공부해야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